안녕하십니까? 무너진 공정 함께하는 시나브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무너진 공정 회복력으로 안내할 저희는 승무원 시나브로 삐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행 부디 즐거우시길 바라며 저희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삐삐! 선생님, 반장, 저 오늘 대회 준비해야 되는데 체육 시간 빠져도 될까요? S대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네. 빨리 가서 대회 준비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반장이랑 같은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체육 시간 빠져도 돼요? 자기 내신 관리도 못하는 게 무슨 대회 준비야. 넌 빨리 가서 수업 준비나 해. 네. 잠깐! 방금 전 상황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한 사례였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모두 같은 학교의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희를 대하시는 태도는 왜인지 공정치 못했습니다. 공정,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또 익숙한 단어인데도 이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 라고 말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정, 대체 무엇일까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정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정은 사회 속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출발점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살아온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지니고 있는 특성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두고 보기만 한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 벌어진 격차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고 소수의 사람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공정과 사회의 발전,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 누가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평민 출신의 장영실을 떠올리는데요. 이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과거제에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양반의 제자들만 응시할 수 있었다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들까지도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확대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었을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이 왜 필요한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공정치 못한 것일까요? 바로 개인의 이익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공정이 다수의 이익을 도울지언정 소수의 권익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다 보면 왜인지 우리의 자율성이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교복. 학생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교복은 사실 저희에겐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희만의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4명의 학생이 저는 이런 교복이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왜 교복을 거부할까요? 바로 개인을 나타낼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 공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뽐낼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사람마다 공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지하철에 탔을 때 빈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을 누군가는 먼저 온 청년, 또 다른 누군가는 몸이 정정하지 못하신 노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한 것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자신이 생산한 만큼만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자본주의. 이 두 가지의 이론적 배경은 모두 공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둘의 경제 성장의 차이는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이때 사회주의가 아주 더디게 성장하였다고 한들 그 누구도 사회주의가 잘못됐다, 나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정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공정의 필요성과 방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1년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은 생후 15개월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정함과 불공정함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는 15개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는 바로 7살 이상부터였습니다. 또 2013년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은 3세에서 8세 아이들에게 똑같은 개수의 스티커를 나눠주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똑같이 나눌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였지만 실제로 똑같이 나눈 아이들은 7세 이상부터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7세 이상부터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정에 대해 알려주면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저희는 7세 이상부터의 아이들이 아닌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공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공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공정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나브로 캠페인입니다. 시나브로는 조금씩 천천히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을 개인, 사회,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개인인 저희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치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4가지의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있는 코끼리는 자기보다 약한 오리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보고 2마리의 사슴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파란색 사슴은요, 우와, 코끼리야, 너 진짜 멋있다.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며 이 코끼리를 부러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사슴은요, 코끼리야, 너 당장 멈춰. 그 행동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코끼리를 공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여러분은 4가지 동물 중 어떤 동물에게 가장 호감이 가셨나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놀랍게도 초록색 사슴이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정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저희가 가지지 않고 있는 큰 힘, 바로 방송을 바탕으로 저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희가 이 캠페인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공정과 싸우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더 좋은 법률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이 저희에서 멈춘다면 이 시나브로의 촛불 금방 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그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준비한 이 캠페인이 저희 셋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효과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무너진 공정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무너진 공정의 회복 시나브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행 부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가실 때 잊고 가시는 물건이 없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 공정 챙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희는 삐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